안녕하세요. 코난거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로이코에 와 있습니다. 로이코 하면은 국내의 굴지의 오디오 수입사죠. 예, 수입원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매킨토시로 상당히 유명하고 그 외에 뭐 옥타브라든가 오디오 퀘스트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 지난주에 한번 왔었어요. 예, 지난 주말에 3월 말에 여기서 로이코에서 자체 오디오 쇼를 했습니다. 봄맞이 로이코 오디오 쇼를 했는데 그때 왔더니 뭐 룸도 이게 평소 리스닝 룸도 있고 여기서 그리고 또 할인 행사도 또 하고 음반 뭐 부스도 있고요. 다양한 재밌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많이 줘가지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오디오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지만 로이코에서도 앞으로도 좀 시청실을 많이 좀 개방을 하고 다양한 좀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항상 주목하고 계셨다가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품 행사에도 잠깐 참여했었는데 꽝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오디오 리뷰는 이 하나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옆에 보이는 중앙에 보이는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난 오디오 쇼에서 선보인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프리 쪽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지난주에 왔을 때는 프리가 C5와 C2800 솔리드 스테이트 프리와 진공관 프리 두 대를 마련해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C12000 C12000으로 붙박이로 그냥 프리를 교체를 해서 이 시스템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의 출발점이라고 하면은 소스기기죠. 예, 우선 김표님 쪽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매킨토시 12000이라는 SS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김표님 이 첫인상이 정말 멋있네요. 그렇죠. 중앙에 진공관이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하고 이 블랙 글로스, 그러니까 블랙 글라스잖아요. 이 앞에 딱 있고 뒤에 이제 매킨토시 블루 그 미터 창도 보이고 전형적인 이 매킨토시 디자인인데요. 저는 볼 때마다 이 알루미늄 손잡이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에 키기하니까 만약에 이 손잡이가 없었으면은 좀 밋밋할 뻔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저기 밑에 분리형 프리앰프도 그렇고 저희 뒤쪽에 있는 모노블록 파워앰프도 그렇고 이 손잡이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올 아메리칸 사운드의 어떤 시그널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네, 맞습니다. 저 요즘에는 저 손잡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밋밋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선은 이 CD 플레이어예요. CD 플레이어인데 단순한 CD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일단은 SACD, CD 다 재생이 가능하고요. 뭐 CD RW 뭐 이런 것까지도 모두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뭐 RCA, XLR 밸런스 뭐 이런 밸런스, 언밸런스 출력은 다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양한 그 디지털 입력 단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립 DAC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9038 프로, 그러니까 미국 ESS의 9038 8채널 칩을 그 프로 칩을 채널당 한 개씩 써갖고 정말 어디 남부럽지 않은 DAC 그 컨버터 기능도 지금 내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입력은 뭐 광, 동축, AS, EBU, USB 입력까지 모두 마련해 놓고 내부의 DAC 칩셋도 김편님 말씀처럼 정말 탄탄하게 한쪽에 채널당 하나씩 다 투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정말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출력단이 이렇게 두 조씩 마련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핵심은 이게 전면에 보이는 진공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과 진공관 출력 두 개를 모두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D나 SSD를 이제 이 픽업 해갖고 정보를 읽어서 어차피 디지털 신호니까 내장 DAC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버퍼단이 필요하잖아요. 아날로그 버퍼단. 그 버퍼단을 지금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했다 이거죠. 한쪽은 진공관, 하나는 솔리드. 그래갖고 이 튜브 진공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네 알이 보이는데요. 채널당 두 개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쌍쌍극관 되게 유명한 CBAX7하고 CBA87 그렇게 쌍으로 한 채널당 두 개씩 들어갔고 이제 버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는 디스크리트 밸런스 OP앰프예요. 그러니까 OP앰프 어떤 칩을 쓴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로 다 풀어갖고 밸런스 설계를 한 솔리드 버퍼단을 갖췄다 그래갖고
이 뒤에 그러니까 출력 그 케이블을 바꿔서만 끼면은 네. 그 쉽게 그 출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맥킨토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얘네가 정말 이 양 날개로 갔었잖아요. 한쪽은 솔리드, 그렇죠. 한쪽은 그렇죠. 튜브. 그런 이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 MCD 12,000 같은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진공관 출력과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 모두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전면에서 무슨 버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선택하는 줄 알았더니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아예 출력 그 단자 자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신호 경로를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르게 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SHDP 옆에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턴테이블입니다. MT5라는 맥킨토시의 턴테이블인데 이 턴테이블 보면 일단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고요. 일단은 외모가 상당히 맥킨토시 유저들은 정말 갖고 싶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안에 플래터 밑에다가 조명을 깔아가지고 이게 원래 이런 색깔이 아니라 조명을 단 거예요. 이게 꺼버리면은 이게 꺼집니다. 그냥 아크릴 색이죠, 그냥. 네. 그러다 이제 키면은 네. 또 이 맥킨토시의 또 이 그린 색깔도 이 맥킨토시 블루처럼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디자인적으로도 예. 그런 센스가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깔맞춤을 그렇죠.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고 전면 플레이트 디자인도 다른 맥킨토시 제품과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벨트 드라이브 방식의 스트레이트 9인치 토남을 달고 있고요. 카트리지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번들 카트리지는 수미코의 이제 ML 카트리지인데 이번 시청에는 아주 최상급의 MC 카트리지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클리어 오디오 제품이죠. 그렇죠. 골드핑거 스테이트먼트라고 예. 제가 한 4년 전에 하면서 한 두 번 연달아 놀랐어요. 일단은 예. 가격에 놀라고 네. 두 번째는 그 퍼포먼스에 정말 깜짝 놀라갖고 그리고 이 바디 자체가 24K 금도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골드핑거.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서 코나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얘가 진짜 하드 캐리한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소스기기, 디지털 소스기기 하나, 아날로그 소스기기 하나, 그 다음으로 이제 신호 경도는 프리앰프로 내려가죠. 그렇죠. 예. 요 밑단에 있는 프리앰프인데, 프리앰프가 두 개입니다. 이게 무슨 프리앰프가 왜 두 개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 원래 이게 레퍼런스급 프리앰프로 가면은 어떤 경우는 프리앰프 전원부를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컨트롤부와 그다음에 증폭부를 나누는 이런 그 설계 경향을 보이는데 맥킨토시는 이 1200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컨트롤 섹션을 이쪽에 나누고 증폭부는 김편집 있는 저쪽에 그렇죠. 나눠서 두 개 셰시로 구성을 한 거죠. 그렇죠. 저쪽에 이제 그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 안에 좀 더티박스라고 하는 전원부가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얘는 순수 오디오 신호를 증폭하는 예. 그러니까 오디오 증폭부 이렇게 딱 셋시째로 분리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컨트롤부라든가 이게 전원부 이런 쪽이 작동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던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는 모두 이게 음질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것도 저 12000 SHDP처럼 진공관 출력과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12000 시리즈는 튜브와 솔리드 스테이트의 어떤 동거. 그렇죠. 이거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지붕 두 가족. 네. 예, 그래서 저것도 출력을 솔리드 스테이트 아니면은 진공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이제 조작을 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C12000은 진공관 쪽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MT5하고 연결하려면 그럼 포노앰플 어디냐 그렇죠.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간에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맥킨토시 프리앰프의 내장 포노앰프가 정말 좋아요. 예, 그렇죠. 얘도 지금 이제 진공관 전용으로 진공관 포노앰프가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진공관 출력 때 쓰이는 진공관이고요. 그렇죠. 요 상판에 보면은 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그게 이제 12AX7이라는 진공, 그러니까 역시 삼극관이죠. 예. 요게 4알, 그러니까 채널당 2개씩 들어갔고 포노 증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미세한 신호니까 한번 튀겨서 그렇죠. 증폭을 한 다음에 진공관 출력으로 가면 요 앞을 거쳐서 나가는 거고 네. 또 솔리드 선택을 하면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디스크리트 밸런스 OP앰프를 통해서 또 그렇죠. 출력을 하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하이브리드 구성의 네. 프리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라인 레벨 그리고 포노단 이런 것까지 프리앰프가 갖춰야 될 레퍼런스 진짜 하이엔드 제품의 어떤 그런 설계 공법 이런 걸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앰프는 1.25K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앉아 있어서 이 화면에서 뒤쪽에 이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채널당 1,200W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가 이제 솔리드 파워앰프잖아요. 이제 예. 바이폴라를 출력석에 쓰는데 보통 이제 그 솔리드 파워앰프면 뭐 8옴에서 얼마, 뭐 예. 4옴에서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얘는 2옴, 4옴, 8옴에 다 그냥 1200W예요. 예. 그런 비결은 이 맥킨토시 솔리드 파워앰프에 어김없이 들어가는 그 오토포머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관의 출력 트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갖고 이 부하 임피던스에 상관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1200W라는 대출력을 내는 정말 기암급 네. 모노블록 파워앰프인 거죠. 네. 자, 앞단에 이렇게 막강한 진용이 갖춰졌는데요. 과연 어떤 스피커 때문에 이런 진용을 갖췄을까? 저희 옆에 해답이 있습니다. 소너스 파베르의 아마티 G5입니다. 아마티가 벌써 이제 제너레이션이 5번째까지 온 거죠. 5세대죠. 예, 예. 제 기억에 이게 1999년에 오마주 시리즈로 그 아마티라는 되게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절에 되게 유명한 바이올린 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오마주해서 나온 건데 벌써 이게 5세대가 됐으니까 제 기억에는 요 바로 직전 4세대가 트레디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전이 퓨처란가 그랬고 예. 그런데 이제 벌써 이렇게 5세대가 되면서 요 이제 미드에 그 이제 그 페이지 플러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디자인도 바뀌고 네. 정말 거의 안에는 거의 다 싹 다 바꾼 정말 네. 5세대 오마주 플래그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막 예전에 소너스 파베르 오마주 시리즈 이걸 처음 접하고 나서 정말 현 소리 듣고 그냥 이렇게 반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지금 오늘의 그 소너스 파베를 있게 한 거는 오마주 시리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3.5A 그 4 스피커 구성이고요. 트위터에 이제 딱 보면은 트위터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앞에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DAD 그렇죠.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고역 쪽에서 나타나는 뭐 불규칙적인 그런 주파수 반응들 이런 걸 좀 잡아주는 그렇죠. 그 고역 롤오프를 줄여주는 그렇죠. 소프트 돔 꼭대기에 정점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갖고 고개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 왜 못 움직이게 하냐면은 이 돔 형태상 삼지 사방에서 올라오는 그 음파들이 모이면은 예. 정면에서 서로 마주오다가 캔슬이 된다는 거예요. 음이 그렇죠. 왜곡이 되었고 좀 더 낮은 주파수에서 롤오프가 돼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예. 그 가운데 지점을 꼭 찍어버린 거죠. 댐핑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갖고 요 활 모양의 DAD가 있다 그러면은 예. 99.99%가 소너스 파베르 제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부턴가 저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아주 최신작들도 보면 좀 전에 이제 최신작도 저희가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저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술들이 좀 대표적인 소너스 파베르에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들은 거의 다 투입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플러그, 아까 김현진이 말씀하신 저것도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고, 그 외에 뭐 CCAW 초경량 뭐 그런 코일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인클로저도 보면은 미드레인지 쪽의 어떤 착색이나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한 뭐 인터노 캐비닛 설계 기술 이런 것도 가만히 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포트 같은 경우는 스텔스 울트라 플렉스 그렇죠. 이런 기술로 해가지고 정말 공기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포트 잡음을 없애주는 그렇죠.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스피커 공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뜯어볼 게 많은 스피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일단 보면은 일단은 외관이 되게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 우드도 이제 한 9겹으로 해서 또 9겹 레코치를 해갖고 네. 얘네는 진짜 이 인클로저만 보면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청음을 했는데요.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번에는 좀 LP를 먼저 좀 들었습니다. 이게 맥킨토시의 프리앰프가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프리앰프의 포노다는 디폴트로 이거는 진공관이에요. 그렇죠. 예, 디지털 쪽에 뭐 MC 12000 이런 것들은 진공관 출력과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을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프리에서도 라인 레벨 쪽에서는 솔리드 튜브 이거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프리앰프에서 포노단 쪽은 무조건? 그냥 디폴트로 그렇죠. 진공관입니다. 예, 두 곡을 한번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Found the man of my dreams. Now it seems this is how the story ends. He's going to turn me down and say, can't we be friends? I thought for once it couldn't go wrong. Not for long, I can see the way this ends. He's going to turn me down and say, can't we be friends? Never again. Through with love, through with men. They play their game without shame. And who's to blame? 예, 두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이 진공관 쪽에서는 확실히 이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틀었던 엘라인 루이스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좀 잔향, LP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LP에서도 막 정말 디지털 같은 섬세하고 아주 막 분해력 있는 막 이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아날로그 사운드 하면 뭔가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좀 잔향이 있는 방안을 다 감싸는 이런 거를 좋아하시면은 이 진공관 포노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골드핑거 이게 또 그러니까 포노 앰프 좀 많이 가리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포노단에서 게인이라든가 임피던스 어느 정도 다 받아줍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25옴부터 뭐 47kΩ까지. 예.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47kΩ 하면은 대표적인 MM 카트리지 쓸 때의 부하 권장 그렇죠.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MM, MC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P에서 기대되는 그 따뜻함, 뭐 이런 온기, 이런 뭐 잔향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이 프리앰프에 들어간 진공관 포노앰프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소스 기기로서 해상력은 정말 이 턴테이블하고 특히 골드핑거 스테이트먼트가 책임지고서 그러니까 해상력과 어떤 따뜻한 소리결이 두 개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프리앰프가 사실 맥킨토시 프리앰프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프리앰프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데 뭐 바이앰핑이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다양한 정말 인터페이스가 정말 다양하고 그 중에서 맥킨토시 프리의 진짜 강점이라면은 이 제품도 그렇지만 이전에 나왔던 뭐 다른 제품들도 보면 포노단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체형 포노 앰프를 따로 구입해서 이 정도 성능을 내려면 돈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진공관 포노단이 또 유리한 게 이게 이제 쌍삼극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증폭의 선형성이 되게 좋은 게 이 쌍삼극관이란 말이에요. 쌍극관이나 쌍삼극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노 앰프는 지금 저희가 MC 카트리지랑 매칭을 해갖고 64데시벨로 개인값을 상당히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100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폭의 선형성이 그만큼 중요한 포노단이기 때문에 진공관 특히 쌍삼극관이나 삼극관을 쓴 포노 앰프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리결도 따뜻하고 온화하고 잔향을 살리지만은
어떤 증폭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진공관 포너 앰프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 이제 요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는 이제 디지털 소스기기 MCD 12000으로 음악을 재생을 해봤습니다. 재생하고 녹음을 해봤는데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두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게 밥 제임스 이 곡은, 로켓맨, 이 곡은 저희 스트리밍으로 좀 많이 들었었어요. 타이달에서. 근데 타이달에서 듣고 CD로 들어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사실 CD나 SACD 주로 종종 사서 듣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뭐 스펙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SACD 여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밀도감, 입자감, 그리고 다이내믹 막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뭐 드럼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타격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리밍 음원 때와는 다른 어떤 중량감, 실체감이 느껴지는 게 SACD나 CD 들을 때, 즉 그러니까 이 손에 잡히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쾌감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도 좀 요즘 점점 드는 생각이 스트리밍은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LP나 CD, SACD처럼 정말 이 저장 매체 이쪽으로 또 고음질을 추구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MCD 12000원을 들으면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진공관 출력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프리앰프를 CD랑 했을 때는 솔리드 출력으로 바꿔서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까는 이제 진공관 출력으로 바꿔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리드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곡도 솔리드 진공관 바꿔서 한번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솔리드는 좀 더 템포가 빨라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아까 코난이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좀 엣지가 살고 얘가 팍 살아서 딱 기립을 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진공관은 좀 더 편안하고 특히 현악, 그 비발디 사기 봄 같은 경우는 그 현악의 울림 같은 거는 역시 진공관이 갑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곡으로 틀었던 그 밥 제임스의 이런 곡들, 그러니까 좀 비트가 있고 리듬감이 좀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솔리드 스테이트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들었던 카르미놀라의 사계 이런 현악 악기들 이런 것들은 진공관 모드였을 때 좀 더 이렇게 잔향도 좀 더 있고 온기가 있고 좀 부드러운. 그러니까 각각 음악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있는 것 같아요. 솔리드 스테이트 쪽은 좀 더 소리가 샤프해지고 엣지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분해력, 미세 디테일 이런 게 해상력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진공관으로 바꾸면 좀 더 소리가 유연해지고 좀 이제
긴장감이 조금 이렇게 이완되는. 예.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음이 좀 편안하고 여유 있게 들리는 맞아요. 느낌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르나 뭐 취향이나 뭐 스피커나 이게 매칭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조금씩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나 음악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또 골라 듣는 이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C5 그다음에 튜브 쪽은 뭐 C2800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아닐까. 예, 프리앰프 부문이 상당히 좀 저는 많이 눈에 띄었어요. 예. 예. 제가 작년 말에 한번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리뷰를 했던 앰프 중에서 10선을 한번 골라본 적이 있는데 예. 그 중에 당당하게 하나 뽑았던 게 이 맥킨토시의 C12000이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원부를 이제 분리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SMB 면에서 압도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맥킨토시와 소너스 파베르의 매칭을 통해서 여러 사운드나 기능,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